안녕하세요. 기술교사 김범수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회원 가입하고 다음에 프로그램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잖아요.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3D 모델링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입체적으로 해서 3D 모델링을 진행을 할 건데요. 연필꽂이, 근데 연필꽂이인데 휴대폰 거치 기능이 있는 연필꽂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D 모델링에서 꼭 기억해야 될 세 글자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면스볼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3D 모델링은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 때 내가 스케치할 면을 선택을 하고요. 다음에 그 해당하는 면을 스케치를 하는 겁니다. 그럼 면스까지 끝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볼륨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3D 모델링은 크게 면을 선택하고 그 면에 해당하는 것을 스케치를 한 다음에 볼륨을 준다. 이 개념을 갖고 가면 3D 모델링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 옆에 이렇게 컵이 있는데요. 이 컵에 3D 모델링을 하겠다 하면 첫 번째 바닥면을 선택을 합니다. 바닥면을 선택했죠? 근데 바닥면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지금 물이 들어있어서 바닥면을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바닥면을 선택한 다음에 동그라미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볼륨, 위로 볼륨을 주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 컵 같은 경우는 옆으로 돼 있으니까요. 이 앞면을 선택해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스케치를 해주고요. 회전을 줘서 볼륨을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D 모델링은 면스볼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면스볼을 기억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면을 선택하기를 해야 되는데요. 면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여기 위쪽을 보면 스케치 작성이 있습니다. 네, 스케치 작성을 클릭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3차원의 면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갖다 대면 아랫면, 옆면, 또 뒷면의 옆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요. 우리는 아랫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아랫면을 선택했을 때 아랫면을 위에서 정면으로 바라본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맨 처음에 면을 선택한 거가 끝난 거고요. 지금은 이제 스케치로 들어간 겁니다. 2점 직사각형을 클릭을 하고 원점 클릭. 여기 클릭은 왼쪽 한번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을 클릭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0을 입력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옮길 때 TAB 탭 버튼을 눌러주면 키보드 탭 버튼 눌러주면 왼쪽으로 이동이 되고요. 100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0하고 100이 해당되는 바닥면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면스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뭐를 해야 되죠? 볼륨을 줘야겠죠. 그럼 스케치는 끝났을 때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위편에 보면 스케치 마무리가 있습니다. 네, 선택을 하고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게 있어요. 이거를 뷰 큐브라고 하거든요. 볼 수 있는 상자라고 보면 돼요. 여기 홈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등각투상도 120도 각도에서 이거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다른 쪽을 누르면 이쪽에서 보게끔 되고요. 다시 홈 버튼. 네. 그다음에 이거를 볼륨을 주기 위해서 면을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왼쪽 위쪽에 보면 돌출이 있습니다. 돌출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입력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이렇게 두 가지인데 아무 쪽에 편한 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쪽에다 입력을 하고요. 보통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 나무 길이는 18mm이기 때문에 이렇게 18mm를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렇게 되면 벌써 면스볼에서 바닥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이제 연필꽂이 쪽으로 가봐야 되는데요. 윗면을 선택을 하고요. 면을 선택했으니까 이제 스케치 작성, 면스 들어가고 마우스 휠에 가운데를 꾹 누른 상태에서 갖고 오면 이렇게 와집니다. 그래서 휠을 다시 이렇게 돌려가지고 확대를 해서 가운데로 가져오고요. 2점 직사각형을 선택, 원점 선택, 오른쪽으로 지금 마우스를 누르진 않았습니다. 오른쪽 위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데 100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 이렇게 하면 또 사각형이 만들어졌죠. 이런 다음에 벽면을 만들어 줘야 돼서요. 여기 보면 간격 띄우기가 있습니다. 간격 띄우기를 누르고 네, 요 사각형을 클릭을 하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두께는 18이기 때문에 18을 입력을 합니다. 이랬더니 커졌어요. 우리는 반대쪽으로 안쪽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 마이너스 18을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엔터. 이렇게 되면 벽면에 스케치가 됐죠. 이렇게 되면 면스볼에서 면스까지 온 겁니다. 간혹해서 이 간격 띄우기나 이점 직사각형이 보이지 않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올라와 있는데 간혹가다 보이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 그때는 당황하지 않고요. 여기 작성 요 버튼을 누르면 요 해당하는 메뉴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여기에 오른쪽에 보면 점점점 3개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면 도구 막대의 고정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 이렇게 위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도구 막대의 고정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네. 오프셋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수정 부분을 누르면 여기 간격 띄우기가 있잖아요. 간격 띄우기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도구 막대의 고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누르게 되면 사라지겠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안 돼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여기 지금 한 칸에 5mm씩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칸에 5mm씩 안 돼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수정하는 작업을 갖겠습니다. 아래쪽에 그리드 및 스냅을 눌러주고요. 그리드 설정을 클릭한 다음에 제 것도 지금 선생님 것도 어댑티브로 돼 있네요. 고정을 클릭을 하고 장축 그리드 간격을 5, 단축 세분화를 1로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 칸에 5mm씩으로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네, 이제 이렇게 벽면을 스케치까지 했고요. 이제 올리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 하고 다시 홈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되는데요. 여기서 벽면을 선택을 하고 이제 볼륨을 주겠습니다. 볼륨에 돌출이 있죠. 네, 돌출을 클릭을 하고 높이를 100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높이는 아까 100에서 바닥면인 18을 뺀 거니까 82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82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연필꽂이가 형성이 되고요. 여기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홈 버튼을 누르면 짜잔, 벌써 연필꽂이가 완성이 됐죠. 네. 근데 연필꽂이만 있으면 좀 심심하니까, 그리고 또 다른 기능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옆에 휴대폰 거치대를 만들었어요. 이제 휴대폰 거치대를 만드는데 이 휴대폰 거치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애매하죠. 각도가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선생님은 옆면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보면 생성이 있어요. 평면 간격 띄우기가 나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면을 선택을 하는데 평면에서 간격을 띄워서 면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3D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면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면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생성에서 평면 간격 띄우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기준이 되는 어디로부터 띄워줄 거냐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여기 옆면, 여기 옆에를 선택을 하고요. 어느 정도 띄워줄 거냐? 마이너스 20 정도 띄워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쪽으로 되고요. 엔터를 클릭하세요.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쪽 면에서 20이 들어간 면이 생성이 됐어요. 그럼 다시 또 스케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면을 선택하고 왼쪽 위쪽 밑부분에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네, 다시 마우스 휠을 가운데를 눌러서 이쪽으로 갖고 오고 이번에는 선을 작업을 할 거예요. 선을 작업을 할 건데요. 이 왼쪽에 선을 클릭을 하고요. 이 선을 작업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서 지금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 한번 이렇게 되고 이렇게 클릭하고 여기는 따라하지 마세요.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이어서 이렇게 작업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떤 친구가 있냐면 더블 클릭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끝나버려요. 끝나버리거나 아니면 엔터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선을 해서 이렇게 가다가 엔터를 쳐버리면 이렇게 선 만들기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눌러서 여기부터 이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 때는 지금은 바로 이어서 만드는 작업을 할 거예요. 여기 선을 누른 상태에서 하나씩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이렇게 이어서 갈 거라는 거 이 점 아시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선을 클릭하고요. 여기 오른쪽 모서리 부분 있죠? 여기 모서리 부분에 갖다 대서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휴대폰 거치대를 옆에서 본 모습이에요. 4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18을 입력하고 두께가 18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클릭.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대각선 마우스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동만 이렇게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 위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입력을 90을 입력합니다. 90인데 여기는 보면 각도가 있죠. 여기 아래쪽에 61.1, 뭐 61.2, 63 이렇게 각도가 있죠. 이 각도로 이동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동할까요? 네, 키보드의 탭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키보드에 보면 왼쪽 위쪽에 보면 ESC 아래에 보통 있거든요. TAB 탭 버튼을 누르면 왔다 갔다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각도는 80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 또 딸깍 여기 왼쪽 딸깍을 하면 또 이게 이렇게 이동이 되죠. 다시 길이는 18이고요. 다시 탭 버튼을 눌러서 지금 90으로 돼 있어요. 90으로 하면 됩니다. 네, 90이 아닌 된 친구는 여기다 90을 하고 딸깍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을 어디로 이어주냐? 아까 요 40과 18mm의 중간에 있는 부분으로 가다 보면 자동으로 네모나게 포커싱이 됩니다. 그럼 거의 맞춰져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면이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면스 볼에서 휴대폰 거치대에 면스까지 온 거죠.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요. 홈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필요한 게 뭐죠? 네, 볼륨이죠. 그러면 볼륨 시킬 면을 선택을 하고요. 똑같이 돌출을 클릭해서 하는데 여기다가 60을 입력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반대쪽으로 가버렸죠. 그럴 때는 마이너스 60을 하면 됩니다. 퓨전 36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려고 했던 위치와 다른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그냥 마이너스를 하면 돼요. 어떤 친구는 이쪽으로 했을 때 그냥 플러스로 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는 그냥 플러스 하면 됩니다. 다 있으면 엔터. 네. 근데 선생님이 실수를 했어요. 네, 다시 실수를 해서 다시 돌아가기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 되돌아가는 면을 알려면 이쪽 위쪽에 보면 명령 취소 돌출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돌출을 뒤로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느 부분을 실수를 했냐면 자,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면을 선택을 하고 돌출을 클릭한 다음에 아까 마이너스 60까지 입력을 했죠. 그리고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요. 하나를 더 했어야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새 본체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새 구성 요소로 해주세요. 보통 이제 접합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새 구성 요소로 해야 됩니다. 이거를 새 본체도 괜찮아요. 새 본체나 새 구성 요소로 했을 때 나중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색을 입힐 거거든요. 색을 입히는데 연필꽂이랑 휴대폰 거치대랑 다른 나무로 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색을 입혀야 되겠죠. 근데 방금 전에 만약에 접합으로 했으면은 이게 같은 색깔로 입혀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새 본체나 새 구성 요소로 한 다음에 확인을 클릭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연필꽂이 그 3D 모델링이 기본은 완료가 됐죠. 네, 여기에서 이제 어떤 부분을 해야 되냐면요. Shift와 마우스 휠 가운데를 눌러주면 이렇게 좀 돌아가지거든요. Shift는 키보드에서 왼쪽 아래쪽에 있어요, 보통. 아래쪽에 컨트롤 위에 있는데요. SHIFT 이걸 Shift라고 합니다. Shift와 마우스 휠을 누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게 화면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래 이 바닥면을 선택하고요. 바닥면을 선택한 다음에 이 바닥면을 실제로는 지금 여기는 18mm로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합판을 쓸 거예요. 합판을 쓸 거면 합판은 5mm짜리 합판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잘라내야 됩니다. 똑같이 돌출을 누르고요. 아래쪽에 이게 18mm이기 때문에 8mm를 잘라내겠습니다. 아래로.
근데 지금 접합으로 돼 있죠? 그럼 접합으로 된 거를 잘라내기로 누르고 그랬더니 오류가 떴네요. 왜 그럴까요? 위로는 잘라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8을 입력을 하면 아래쪽으로 뚫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뭐 여기서는 보이진 않지만 아래쪽이 8mm가 된 거예요. 그럼 10mm가 된 거죠, 지금. 나머지는 바닥면에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면 여기 이쪽 뷰큐 뷰에서 바닥을 선택을 이쪽을 누르면 아래가 보일 거예요. 바닥면을 선택을 하고 똑같이 면수부를 하는 겁니다. 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누르고 이번에는 2점 직사각형을 클릭을 해서 원점에서 2점 직사각형을 클릭해서 100에 100을 입력을 하고 지금 100에 100이 됐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간격 띄우기를 해서 마이너스 18 해서 이번엔 마이너스 18 했더니 바깥쪽으로 갔죠? 이럴 때는 플러스 18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고 엔터를 치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스케치 마무리를 합니다. 바닥면을 만들었죠? 바닥면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돌출을 클릭을 하고 마이너스 5 아까 그럼 18에서 8 깎았고 그럼 10이 남았는데 거기서 아래에서 마이너스 5를 해서 확인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홈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돼 있죠. 네, 고생 많았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여기까지는 모양은 다 만든 거예요. 이 모양을 다 만들었는데요.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실제 내가 만들 건데 내가 만들 디자인이 어떤 나무로 했을 때 잘 어울릴까 이렇게 미리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 만들어 보고 판단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바꾸기가 어렵죠. 그냥 써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쓰게 될 거예요. 근데 고맙게도 지금 우리는 3D 모델링을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한번 해서 이런 느낌이구나 이걸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디자인을 클릭을 하고요.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렌더링. 사실적 렌더링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스튜디오로 넘어가게 돼요. 여기에서 색상을 클릭을 하고요. 여기 색상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색상은 여기 무지개 모양의 요거입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 퓨전 모양을 클릭을 하고요. 퓨전 모양, 그다음에 목재를 클릭합니다. 목재에서 어떤 거로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는 여기 보면은 오크가 있어요. 오크. 오크는 참나무인데요. 참나무가 단단하고 보통 가구재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크를 하는데 여기 보면 화살 표시랑 이렇게 다운로드 표시가 있거든요. 지금 다운로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하면 이거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면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호두나무도 쓸 거거든요. 호두나무도 이렇게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가 돼요. 다운로드가 다 되면 방금 전과 같이 이렇게 없어져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쭉 끌어다가 놓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호두나무도 쭉 끌어다가 여기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호두나무가 됐어요. 자세히 봤더니 나무의 결이 어때요? 오크는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데 이거는 나무가 오른쪽으로 돼 있어요. 결이. 그래서 나무 결을 좀 바꾸고 싶거든요. 그럴 때는 이 호두나무의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회전이 나오는데 회전을 90도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회전이 이렇게 수평으로 냈다가 수직으로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적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볼 때 좀 더 사실적인 느낌이 나게끔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한 45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45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종류를 누르면 종류 넣고 닫기를 누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휴대폰 거치대와 휴대폰 거치대 기능이 있는 그 연필꽂이를 만든 게 되죠. 지금 상태에서는 휴대폰을 여기다가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끄러지겠죠. 그래서 휴대폰 홈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때도 뭐 다 색상이 완료된 상태에서도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면습으로 한 번 더 해야겠네요. 이쪽 면을 선택을 하고요. 스케치 작성을 클릭을 합니다.
일단 여기 일자가 되게끔 해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선을 클릭을 하고 여기 모서리에서 확대를 하고 이쪽 끝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네, 만들고 그럼 여기 나오겠죠? 여기서 2점 직사각형을 클릭을 하고요. 여기서부터 쭉 해서 가로는 100 그리고 세로는 탭 버튼을 눌러서 세로 창으로 이동이 되면 세로는 15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클릭하고 스케치 마무리 홈 버튼 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한 5mm 정도만 파겠습니다. 돌출을 누르고요. 마이너스 5를 입력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잘라내기가 되어 있고 확인을 누르면 네, 이렇게 모양이 완성됐습니다. 이러면 휴대폰이 밀리지도 않게 되겠죠? 다 만들었는데요. 다 만들고 나서 우리가 또 중요한 부분이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 이 작업을 이어서 하기 당연히 어렵겠죠. 그렇죠? 근데 저장하기를 또 해야 그리고 또 다음에 도면 만드는 게 있는데 도면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저장하기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퓨전 360은 여기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내가 전에 했던 부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바를 선생님이 이동을 하면 제가 이동을 하면 이렇게 그 해당 부분이 보여지죠. 그때의 작업이 보여지기 때문에 저장하기는 간단합니다. 여기 왼쪽 위에 부분 보면 저장이 있죠. 이 저장을 누르시고요.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그럼 저장 이름을 저는 뭐 휴대폰 거치대 연필꽂이 만들기 이렇게 하고요. 뭐 위치는 뭐 어드민 프로젝트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저장을 누르고 하면 저장하기는 끝이 됩니다. 나중에 찾기는 어디서 하시면 되냐면요. 여기 데이터 패널 표시를 누르시면 내 편집 가능 문서 봐도 되고 방금 전에 어드민 프로젝트였잖아요. 이 어드민 프로젝트를 더블 클릭을 하면 방금 전에 이렇게 작업했던 휴대폰 거치대 연필꽂이 만들기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어떠세요? 우리가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는 팅커캐드라는 것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했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퓨전 360으로는 아마 처음으로 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사실적으로 내가 만들려는 것을 이렇게 3D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았는데요. 이거를 갖고선 좀 연습을 하다 보면은 앞으로 어떤 것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3D 모델링을 먼저 함으로 해서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참 쉽죠? 네, 근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처음 하는 길은 어렵죠. 네, 하지만 어려운 거에는 항상 보상이 따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도면을 이 해당한 것을 갖고 도면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